대한민국 재벌가의 삶은 언제나 화려한 조명 아래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트, 최고급 승용차,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약속된 찬란한 미래. 우리는 그들을 보며 금수저 혹은 로열 패밀리라 부르며 부러워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신은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허락했지만 단 하나, 수명만큼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는 화려한 저택의 높은 담장을 유유히 넘어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기업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뒤바꾼 재벌가와 중견, 기업들의 비극적인 요절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누구는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낯선 타국 땅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고, 누구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죽자 평생 일군 기업을 팔아치운 창업주부터 아들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짓고 평생을 눈물로 보낸 회장님까지, 화려한 저택 안에서 벌어진 돈으로도 치유하지 못한 절망의 기록들,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깊은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가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막내딸 고 이윤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차가운 재벌가 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빠 이재용, 언니 이부진이 엄격한 경영 수업을 받으며 공식 석상에 설 때 그녀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떡볶이를 먹는 사진을 올리고 스키장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닉네임은 이쁜이. 대중은 재벌가 막내딸의 소박한 모습에 열광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퇴근 후 막내딸의 애교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할 만큼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애니콜 걸이었습니다. 딸이 원하면 뭐든지 들어준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2005년 11월 18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비극이 터졌습니다. 향년 26세. 너무나 이른 나이에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삼성은 처음에 단순 교통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진실은 오래가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뉴욕 유학 생활을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과의 갈등. 가장 화려한 도시 뉴욕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막내딸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대외 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수척해졌고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2천억 원의 유산은 장학재단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지만 정작 그녀의 웃음은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 삼성가에는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찬 전 세한미디어 사장입니다. 그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회장의 아들이자 이재용 회장과는 사촌지간입니다. 빼어난 외모와 배경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세한그룹의 핵심 경영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무리한 차입 경영으로 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그는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가족과 흩어지고 아내와 배과하며 그는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로열 패밀리였던 그가 마지막에 머물던 곳은 서울 이촌동의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2010년 8월 그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의 장례식에 삼성가 친척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와 명예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현대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 이른바 왕회장이라 불리던 거인조차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아버지였습니다. 현대가의 첫 번째 비극은 1982년 장남 정몽필의 죽음이었습니다. 인천제철 사장으로서 현대의 차기 수장으로 지목되었던 그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와 추돌하며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비극의 그림자는 사남 정몽우에게도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경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1990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정주영 회장이 가장 믿고 대북 사업을 맡겼던 오남, 정몽원 회장마저 현대 개동사옥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대북 송금 특금 수사의 압박이 거센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닦았던 거대 가문 현대는 자식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를 써내려가야 했습니다.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사례는 LG그룹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본모 전 회장의 외아들 부원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1994년 그는 1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에
원인 모를 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LG 가문의 철저한 장자승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고본무 회장에게는 딸들만 남게 되었고 결국 그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동생 구본능의 아들을 양자로 입적합니다. 그가 바로 현재 LG그룹을 이끄는 구광모 회장입니다. 한 청년의 요절이 대한민국 4대 그룹 중 하나의 주인을 바꾼 셈입니다. 중견기업의 사례는 더욱 절박합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장남 김선재 씨는 24세의 나이에 미국 유학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정의자 여사는 실어증에 걸렸고 김우중 회장은 아들의 이름을 딴 선재미술관을 짓고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1년 365일 지구를 돌며 일에만 매달렸던 김 회장의 폭주가 결국 대우그룹의 몰락을 앞당겼다고 말이죠. 가구공룡 한샘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 역시 외아들 조원찬 씨를 40대 초반에 산행 중 잃었습니다. 유일한 피부치를 잃은 창업주는 경영권 승계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고 결국 평생 일군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70년대 최고의 여배우 정윤희 씨와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 부부도 아들 조상원 씨를 사고로 잃은 뒤 경영은 뒷전이 되었고 회사는 부도를 맞았으며 20년 넘게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르밀의 신동학 씨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롯데가 신격호 회장의 조카인 그는 재벌가 압동으로 불리며 숱한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05년 태국 방콕의 한 콘도 6층에서 추락사하며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자식들의 잇따른 사고와 방황 속에 한때 유업계의 강자였던 푸르밀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2년 전 직원 해고와 사업 종료 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이후 극적으로 선언을 철회하며 영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들의 삶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아팠습니다. 수조원의 자산도 막내딸의 고독을 채워주지 못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도 고속도로의 비극을 피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평범하고 평온한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왕관의 무게는 때로 목숨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이들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수천억 원을 주고도 사고 싶었던 간절한 기적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천억의 자산으로도 끝내 사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오늘 저녁 가족과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의 온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고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그 자체로 가장 빛나는 승리이자 기적입니다. 왕관의 무게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